뭐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한 달이 됐습니다. 뭐 몇몇 단어들이 기억에 남긴 해요. 뭐 동료 의식, 공공선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고 하는데 그거 외에 뭐 별다른 말하자면 방향 전환이라든 콘텐츠 제일 많이 주문했던 게 용산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 이 주문을 보수 언론이 지난주 목요일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용산과의 관계 재정립이 아니라 용산과의 관계를 파탄내는 방향으로 지금 주말 사이에 전개가 돼서 뭐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 한 달 좀 평가를 해보자면. 자, 그동안 굉장히 많은 조중동의 칼럼들이 이기용 대기자 칼럼부터 해가지고 중앙일보 칼럼부터 해가지고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엄청 공격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동아일보에서는 빨리 사조로 보내야 된다. 옛날에 폐비 보내듯이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근데 집에서 명품백은 집에서 받았는데 사무실에서 아크로비스타에서 그 명품백의 킬포가 뭔지 아십니까? 그 뭐야? 화면에 여기 뒤에 엉덩이 탐정 피규어가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그분이 엉덩이 탐정을 닮았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엉덩이 탐정 닮았잖아. 네. 똑같이 생겼어. 그 피규어가 딱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이미 알고 있었구나. 네. 본인은 즐기고 있었네. 아니 그거를 누군가 선물했을 거 아닙니까? 그 피규어를. 그러게. 네. 어쨌든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어쨌든 해봤다. 그런 막 칼럼도 쓰고 뭐 동아일보의 아니 중앙일보의 최훈 주필 같은 경우에는 입당한 계기도 얘기했잖아. 김건희 여사가 그때 윤석열 후보 옆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나요?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 이게 진짜 이상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쓰고 그랬단 말이야.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자, 조중동에서는 계속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오늘자 내일자 조중동을 한번 보시면 돼. 어떤 스탠스로 기사가 나올지. 지금 오늘 이 시간 현재는 조중동이 이거에 대해서 의외로 어느 쪽도 비판하지 않는 약간 그런 스탠스야.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기사를 제가 들어오기 전에 다 봤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판단을 못 내린 것 같아. 조중동이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잔잔바리들이 기사를 쓰는 시간이고 이제 등장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내일 아침자에 이제 기사들을 보면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한동훈은 그러니까 이 고민이 많아. 두 가지인데 저는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스타일 정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료 시민, 뭐 동료 의식, 공공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서구 민주주의 어떤 번역서에다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책으로 배웠다. 그러니까 체화된 게 아니라 뭔가 빨리 습득해가지고 책으로 배운 스타일 정치가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떻게 돋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게 이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정면 대결 뭐 이런 걸로 좀 드러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지. 그치? 사실 근데 정면 대결 아니고 약간 측면 승부 정도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치.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측면 승부인데 그 측면 승부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속 좁은 누군가 그분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시종땡의 시그니처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게 질문이 한 20개 있어 지금. 몇 페이지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에게 지금 79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총선까지. 그래서 어떤 숙제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서 와. 정치는 처음이지. 정치.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수업, 비싼 그 수업료를 내고 굉장히 좋은 강의, 정치 수업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너무 책으로 배우고 스타일 정치, 셀카 찍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돌아다니면서 환호받고 나도 관종인데 내가 본 최고의 관종은 한동훈이야. 한동훈이다. 관종 알아본다고 이런 거.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정치가 어떤 것인지 조금 현실 정치의 냉엄함을 배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치를 피상적으로 배우지 말고 아니면 권력만 배우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라. 무슨 얘기냐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냈던 정치개혁에 뭐 5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정족수 줄이기 뭐 이런 거. 그거는 정치 개혁이 아니라고. 진짜 정치 개혁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 지금 우리나라의 OECD 평균으로 인구 10만 명당 국회의원 하려면 470명 돼야 돼요, 지금. 제가 그렇게 늘리라는 게 아니라 모든 정치학자들은 다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 그럼 세비를 동결하고 그 안에서 세비를 깎는 효과가 나오잖아. 국회의원 늘리고 어떻게 일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포퓰리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스타일 정치는 이미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고 있고 권력의 냉혹한 맛은 배우고 있고 우리 이분으로부터 냉혹한 맛 배우고 있고 자
진지하게 정치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면은 훌륭한 정치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아무 의미 없어. 오늘 한 얘기 아무 의미 오늘 없어. 여기까지. 예. 왜 국민의힘이 빨간불입니까? 아니 지난 이제 약속 대련이 아니다부터 얘기를 하면은 네. 약속 대련이려면은 네. 그림이 이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림이 예뻐야 됩니다. 어떻게 예뻐야 되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이런 걸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김건희여서 사과든지 뭐든지 이런 걸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수단이 뭐든지 간에 이관섭 씨가 오든 거든지 무슨 텔레그램이든지 요걸 하고 대통령이 아이 싫은데 처음에 하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얘기하고 대통령실이 글쎄 고민이 너무 되는데 이렇게 하고 또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고뇌 끝에 저는 아내의 역할만 뭐 이렇게 눈물 뚝뚝 뭐 이렇게 돼야 이게 역시 뚝심 한동훈이 통했다 이렇게 이게 약속 대련이죠. 근데 지금 제가 황당하다고 생각한 거는 이게 황당한 사태다라고 생각한 거는 대통령실이 두 개를 얘기하잖아요. 이게 안 써진다. 김건희 새 거구나. 김건희 리스크라는 것은 몰카 공작이다를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원래 하던 얘기니까 그렇게 새롭지 않죠? 네. 근데 뭘 같이 얘기하냐면은 시스템 공천이 무너지고 있다를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 두 개를 같이 얘기한다는 거는 전선이 아주 지저분하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이거를 얘기하고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얘기하면 요 두 개를 얘기하는 순간 한동훈은 배신자다. 뭐 한동훈은 왜 배신자냐면은 김건희 리스크를 막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하나 손에 쥐고 그 다음에 시스템 공천을 무너뜨려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줄 세워가지고 내 말 잘 들어야 내 말 잘 들어야 공천 줍니다. 김경률 꽂는 거 보세요. 김경률 비대위원 그 마포울에다가 제가 꽂을 겁니다. 여러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관련해서 딴 얘기하면 공천 안 줍니다.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결국 한동훈이 이 국민의힘을 자기 당으로 만들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 윤석열을 밟고 가려는 거다. 그러니까 배신자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눈에는 그게. 이 두 개를 같이 얘기하면은 용산은 그렇게 본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이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를 대놓고는 못하고 시스템 공천이 무너지잖아, 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약속대련이 아니죠. 이거 한동훈은 괘씸하다를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의힘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래서 야, 이게 또 시작됐구나. 야, 이게 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리는 그 타임이 왔네. 그래갖고 이용 의원 이런 사람들이 막 글 올린 이유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시작됐습니다. 알아, 나 이거 알아.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드디어 왔어요, 여러분. 스타트 했는데 지금은 앞서 쭉 설명해 주셨듯이 이 당의 지금 대표는 한동훈 씨고 그다음에 공천권도 한동훈 씨한테 있고 그리고 다 떠나서 누구한테 공천권이 있거나 말거나 지금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선거의 무기가 칼을 딱 뽑았는데 이 칼이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잖아요. 칼을 딱 뽑았는데 윤석열 칼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적어도 이 한동훈 칼이어야 조금이라도 아무리 이제 칼을 딱 뽑았는데 칼날이 요만해도 칼이 크진 않더라고 지금 보니까 칼날이 조금해도 아무튼 이거라도 들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 칼마저 지금 버리라고 그러면 뭐 갖고 싸웁니까 국민의힘이.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갖고 제가 볼 때는 다 나서갖고 지금 대통령 주변에서 대통령을 지금 말린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제 뇌피셜. 어젯밤에 다 모여갖고 관저에 모여갖고 뭘 회의했냐. 다 말린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도 못 가셨다.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회의 안 간 거는 그 대통령님이 매일 그렇게 대통령님도 이제 적응하실 때가 됐잖아요. 매일 드실 텐데 아침 일정을 뭐 펑크 내고 이런 거 잘 없었잖아요 요새. 예? 그래서 가실 수 있는데 그 안 가신 거는 제가 볼 때는 메시지예요. 그것도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거는 뭐냐면 제 이거 뇌피셜. 동훈이가 총선은 동훈이가 혼자 치르는구나. 그러니까는 동훈이가 그냥 알아서 해. 나는 동훈이가 원하는 대로 총선에서 손을 뗄 테니까 동훈이가 알아서 해. 이렇게 왜냐면은 메시지다. 국민 대토론회 그거 왜 합니까? 그 어떤 자리예요? 그 자리는 막 이렇게 선심성 공약들 발표하죠. 원래는 부처 업무 보고를 원래는
그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다 장관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올해는 이걸 해야 되는데 너는 이렇게 하고 이게 뭐고 던져버리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국민 대토론의 형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처가 업무 보고할 때 예를 들면 금융위가 보고할 때는 우리는 무슨 뭐 금융투자소득세 없애버린다 없애버렸다. 그러고 네. 그다음에 무슨 뭐 예를 들면은 국토교통부 이런 데서 할 때는 주택 뭐 이런 뭐 재개발 이런 거 앞으로 안전진단 없이 한다 그러고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선심성 공약을 갖다가 막 얘기를 하니까 조중동 이런 데서도 이거 우리 이거 감당 가능한가요? 상상을 막 이렇게 쓰고 네. 감당 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런 거 쓰잖아요 지금. 이거를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하고 있냐? 자식들이 내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총선 좀 도와주려고 내가 선심성 공약을 그냥 막 내고 있는데 안 한다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안 한다. 이제 안 한다. 그거 안 한다. 너네끼리 해봐라. 자, 그렇게 해갖고 만약에 한동훈 간판으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약진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언론이 쓰기 좋아하는 제일 무슨 일만 있으면 갖다 이제 레임덕이라고 갖다 붙일 텐데 감당 가능합니까? 감당 못하죠. 그럼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왜 빨간불이냐 그러면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교수 평론가 내지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한동훈 씨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한동훈 당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매불망 얘기한 이제 그 용산과의 관계가 어쨌든 재정립되면서 뭔가 국민의힘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걸 제가 몇 분은 얘기하는 거 봤는데 네. 좀 어렵다 그거. 어렵다. 네, 왜냐하면은 총선 전망이 이렇게 되면은 밝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렇게 싸우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단결이 안 됩니다. 무조건. 네. 요거 지지율 떨어집니다. 무조건. 지금 역대 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라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라고 볼 때 콘크리트 지지층이 깨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30%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 그 경우는 다 자기들끼리 싸웠을 때 무슨 대통령이 혼자 막 이상한 말하고 막 삽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쨌든 30% 유지랍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면 내려가요. 그 보수 아래. 분열이 되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을 내쫓자 이런 분위기가 결국 형성이 된 거잖아요. 일각에서. 네. 이게 오늘부로 그래서 빨리 봉합하려는 게 그 이유거든요. 어쨌든 이게 보수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 분위기가 일단 가시지 않으면 그리고 이게 결국 뭐에 문제가 있냐면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김건희 리스크가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한동훈의 당이 되면 이게 해결이 돼요? 이거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나 한동훈이야라고 한 다음에 김건희 여사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무릎 꿇으세요. 이런 다음에 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분들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갖고 해결하겠어요? 해결 안 할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는 해결이 안 되죠. 근데 또 해결을 못 한다고 보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세 번째. 이렇게 되면은 세 번째 그러니까. 한동훈도 후퇴해야 돼요. 지금 오늘부터 수습할 건데 한동훈이라고 계속 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이렇게 싸울 거예요? 오늘부터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당장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운동권 그 얘기했더라고요. 80년대 운동권 다 거의 다 종북이었다 얘기했죠. 그러면서 나는 광주 그 민주화 운동 때 민주화 항쟁 때 나는 유치원 다녀가지고 고마워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면 적에 대한 전설을 확 그어버린 다음에 일단 우리끼리는 단결하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요거 의식해가지고 던진 거고. 그 다음에 한동훈 호텔론에 대해서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김경률 씨인데, 그쵸? 네. 요 김경률 선생이 토요일자에, 조선일보 토요일자에, 토요일신문 잘 안 보잖아요. 사람들 잘 안 보죠. 네. 조선일보 토요일자에 인터뷰가 실렸어요. 한겨레는 토요일자에 그래도 매거진 형태로 좋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경향신문은 토요일에 신문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오죠, 이제. 네. 경향신문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기 이제 한겨레니까 다른 신문 얘기하지 말고 다른 신문 얘기하지 말고 김경희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 잘 보면은 내가 그 마리 앙투아네트 얘기하고 그다음에 TK 얘기 TK 사람들은 수도권 사람들하고 지금 정서가 다른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건 내가 너무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정치를 해보니까 저 지금 정치권 인사가 됐기 때문에 꼭 언론에다가 얘기를 안 해도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경로가 얼마든지 많더라.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얘기는 당분간 안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 비대위회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까지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서 일단은 사과를 했어요. 네. 지금 그러면서도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라고 얘기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내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러면 앞으로도 온갖 언론에 나가가지고 김건희 여사 사과 안 하면 안 됩니다. 말이 앙투아네 틉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뭐 한번 물러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를 못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 결국 요게 이제 일로 가서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못하는 것으로 남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 결국은 이쪽에서 이 특검 재의결을 걸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안 하고 놓고 있지 않을 거잖아요. 뭘 우당탕 해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이렇게 이제는 한동훈의 당입니다 뭐 어쩌고 했는데 이제 요 수습되는 과정에 설 전에 뭘 해가지고 설 이후에 뭐 이거 해가지고 이제 특검 그러면은 자 여러분 정리되셨어요? 그럼 특검 재의결합시다라고 하면 이제 뭐라고 할 겁니까 이제 뭐라고 할 거예요? 특검은 원래 악법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특검 악법이어서 우리 안 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말짱 도루묵이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사태를 통해서 뭐가 해결이 되는 건 없고 남는 거는 야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하고도 싸우대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서 빨갑니다.